안녕하세요. 약사 하나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복부팽만, 그 중에서도 복통이나 배변 이상보다 팽만감 자체가 주된 증상인 경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는 현상은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일반 인구의 20에서 30%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10명 중 2~3명은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복부팽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배에 가스가 생기시는 분들이 이 증상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부팽만을 일으키는 숨어있는 질병을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법으로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배에 가스가 차는 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약사로서 근거 기반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부팽만감이 가스가 많이 생겨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연구에 따르면 장내 가스량과 증산 사이에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복부팽만 환자와 정상인 간의 장내 가스량은 비슷했고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가스 증가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부팽만감이 드는 걸까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장내 가스가 잘 이동을 못하거나 정상적인 가스량에도 팽창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총 불균형 또한 면역계나 장신경계와 상호작용을 하여 장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부팽만감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소장세균과 증식증, 셀리악병과 같은 질환으로 생겼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에 가스가 찰 때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시메치콘 성분이 있습니다. 시메치콘은 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한 포 드시는 가소콜, 엔도콜렉의 성분입니다. 장내 가스의 표면 장력을 떨어뜨려 제거하는 원리고 검사 시 장 표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독 성분으로 한미약품에서 나오는 가스앤프리 추정이 있고 배아제나 회스탈과 같은 복합 소화제에도 들어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시메치콘 효과를 실험하였는데 락툴로스 30g을 복용시킨 후 시메치콘 600mg을 투여하였습니다.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로 생기는 가스에 대한 시메치콘 효과를 보려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외죠. 가스 제거제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효과가 없다니. 연구 대상자의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메치콘의 용량을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연구입니다. 내시경에 사용하는 가소콜렉 한 포에는 시메치콘 2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회스탈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종류별로 살펴보면 30에서 6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양을 사용하는데 실험에서 600mg을 투여한 거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찰 때 시메치콘을 먹지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시메치콘이 복부팽만감의 1차 치료제는 아닙니다. 다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시메치콘 뿐이기 때문에 14일 이내로 단기간 증상 완화를 위해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메치콘 단독 성분인 가스앤프리 추정에는 한 알에 80mg이 들어가 있고 한 알씩 하루 4번까지 복용 가능합니다. 씹어 드시게 나왔는데 충분히 씹어서 복용하셔야 넓은 면적의 시메치콘이 닿아서 효과를 최대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제로 삼킨다면 약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혹시 시메치콘을 드시고 효과를 잘 못 보셨다면 한 번에 2정을 드셔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최대 복용량은 500mg으로 6정까지 복용 가능합니다. 이상 반응으로는 복통이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갑상선약인 레보사이록신 흡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메치콘은 일관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1차 치료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드시는 음식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혹시 포드맵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음식들이 포드맵에 해당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다 안 먹으면 먹을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포드맵 식단은 발효성의 짧은 사슬 탄수화물로 소장에서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장으로 넘어가면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어 가스가 생기고
장으로 물이 끌려 들어와 복부팽만, 복통, 설사 또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저포도매 식단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나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생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에 반응하는지 찾기 위한 진단 및 관리용 식단입니다. 첫 6주에서 8주는 고포도맵 음식을 최대한 피해서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한 번에 한 가지 포도맵 식품을 천천히 추가하여 어떤 종류가 증상을 유발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늘려서 나에게 맞는 포도맵 식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전문 영양사의 지도로 시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양사 상담은 식이요법의 순응도를 높이고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며 불필요한 과도한 식이 제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기가 어렵고 고포도맵 식품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복부 팽만감이 드는 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먼저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제한해 보시고 그래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저포도맵 시기를 시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은 이 표를 참고해 주세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캡처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포도맵 식단이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이 단순화된 대안을 제안하는 게 있는데요. 고포도맵 중에서도 프록탄과 갈락토올리고당이 IBS 증상을 가장 잘 유발하는 성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고포도맵 식품을 한 번에 제한하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복부 마사지 도구를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장내 가스 제거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바른 자세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사지 볼로 장 주변 근육을 자극해주면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이 마사지 볼인데요. 10년 전쯤에 필라테스 수업 때 사용했던 소도구입니다. 필라테스는 안 하지만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라서 공유해드려요. 보통 마사지 볼로 검색하면 매끈한 표면의 볼이 검색이 되는데 이건 돌기가 있어서 꽤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불편하신 부위를 마사지 해주시면 좋은데 제 사용법을 공유해드리자면 바로 복부로 사용을 하진 않고요. 누운 상태에서 뼈 주변의 근육을 주로 마사지합니다. 갈비뼈 아랫부분이나 척추뼈 옆 근육, 골반뼈 위 근육 등 장 주변 근육을 풀어줍니다. 볼을 불리지 않고 된 상태에서 가만히 누워 근육을 이완하면서 호흡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이나 아침 기상 후에 마사지 볼로 근육을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마사지 볼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광고는 아니지만 혹시나 제품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짐닉 리플렉스 볼로 검색해 보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약 복용 방법과 질병 관리에 대한 주제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